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저는요, 심리학자분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잖아요. 네네. 경계심이 생겨요. 내 마음을 훔쳐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네. 하는 건데, 네. 직업병이라는 게 우리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있죠. 사적인 자리 나가서도 전공이 발휘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요. 이래서 제가 심리학자를 멀리하는 거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무서워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남의 연애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 잘 정하셨어요. 요즘 보면 TV에도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저걸 왜 저렇게 열광하나 싶었거든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참 이상한 게 사실 정작 본인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에는 굉장히 넘쳐나는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거기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 어떤 신문 기사에서 연애,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20, 30대가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이번 생은 홀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무슨 사회 현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문제는 나는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연애나 결혼을 엿보는 것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설렘을 느끼고는 싶지만 내 현실적 연애는 힘드니까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 대리만족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연애 감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본능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대리만족만 하겠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리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거울 뉴런이 단순한 행동의 모방뿐만 아니라 감정의 공감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도 관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연구에서 유리잔을 들고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역겨워하는 장면을 실험 참가자가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닌데 구토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겨울이래. 거울 뉴런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은 옆에 따라 웃고 그것도 맞아요. 그죠? 하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fMRI라고 하는 뇌 단층 촬영기기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뇌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들이 있다면 역겨워하는 장면을 보면 어떨까 봤더니 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발견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맞는지 확실히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울 뉴런을 통해서 따라하고자 하는 모델의 행동을 잘 모방해내고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의도를 간파하면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걸 보고 공감한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엄마한테 좀 혼나는 이런 장면을 내가 만약에 본다면 그 오빠나 언니의 반응을 배우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러면 슬슬 분위기를 보면서 혹시 나도 혼나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이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거울 뉴런이 눈치와 관련된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 굳이 언니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이제 내가 학습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의 첫사랑을 봤어요.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첫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이게 조금 가슴 아파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 실패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우는 눈과
다양한 경험치와 관련된 심리적인 이입이 전혀 없다면 또 사실 대리만족은 불가능한데 예. 이렇게 남의 연애를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만족, 사실 이 대상행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대리만족을 심리학계에서는 대상행동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이 대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 만족을 채우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긴장을 다른 대상으로 해소하고 싶은 일종의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짝 변형된 형태로도 나타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나 판타지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보다는 괜찮지 하는 위안을 또 얻고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 학습의 양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 뭐 극찬을 한 영화인데 내가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내 학습이나 내 경험이 그거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내 경험이 투사되고 그걸 통해서 위안을 얻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조금 좀 나쁜 부분이다. 이러면 주인공이 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직접 나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고 대상행동을 하고 또 억눌렸던 나의 감정을 또 꺼내놓으니까 시원하겠죠. 예. 이러는 과정에서 계속 꾹꾹 눌러왔던 것이 해소되면서 가벼워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화면 속의 주인공보다는 훨씬 가치 있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위안을 받기도 하죠. 눈물 한번 펑펑 흘리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네요. 카타르시스가.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이런 데서 받는 감정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미있는 거거든요. 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참여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리얼리티 연애 예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좀 외면하고 여기에 막 몰입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인물들 중에 누군가, 나와 유사한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의 주인공이 나는 될 수 있고 대리만족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안타깝게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지도 않고 또 실제 나의 생활에 일반화되지도 않아서 또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기도 할 테지만 그렇지 않아서 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 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사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또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은 매번 풀어나가야 하는 어떤 퀴즈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번도 내 사랑이 쉽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끝나지도 않는 무슨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게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은 조건과 규칙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의 20, 30대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90년대 일본의 모습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때 전차남, 건어물려 이런 게 일본에 유행을 했거든요. 네, 우리도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어떤 존재로도 변할 수 있어서 대리만족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지만 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대리만족의 행위를 또 제거하게 되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난 또 싱글인 루저가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이 현실 안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또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하니까 더 걱정스러운데 오늘 제가 배웠으니까 이제 대리만족 안 쓰고 그래서 대상행동을 연예 프로그램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점 이 대상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 연애는 정말 하기 어려워지죠. 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우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곳에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찾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물건이나 사람처럼 보이는 대상도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자존감이나 신뢰, 헌신 같은 정서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노고를 통해서 가져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애는 실제로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을 알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저게 편집이 다 아니다. 참 그런데 그 연애라는 것도 참 뭐랄까요, 쉽진 않다고 하는데 그 계량화된 모습이 저는 조금 불쾌해요. 연애를 할 때도 네, 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계량화돼 가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애 많이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정혜인 교수는 연애가 쉬웠습니까? 저는 매우 쉬웠습니다. 저는 그래요? 심리학자이지 않습니까? 아니 공대 누나 시절도 있어서 눈치가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연애 마니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